조사받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억울하신 부분 있으면 소명을 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왜 비공개 소환 비공개 요청하신 건가요? 가족들 다 조사받게 됐는데 어떤 심정이 어떠세요?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어제 재소환돼서 11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을 했는지 어제 귀가하는 모습 지금 보셨는데 첫 번째 조사와 다르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입장할 때도 출석할 때도 아예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해서 기자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눈에 띄는 바람에 우산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가리는 어떤 그런 그랬죠.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 나올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 뿌리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 어제 11시간 조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혐의가 총 7가지입니다. 7가지요? 보시면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거기다가 특수상해가 있고요. 또 업무방해, 그리고 모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는데 이거는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7가지고요. 피해자 11명, 피해자 11명에게 조사를 했더니 24가지 범죄 사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밝히고 있는 거고요. 24가지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만 170명을 경찰이 불러서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특별한 죄의식도 없이 사회적인 약자를 너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경찰이 그러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게 서울지방경찰청의 입장입니다. 손수업에서 그러면 네. 7가지 혐의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들리는데 일단 7가지나 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수사 결과 네. 경찰이 파악한 범죄 사실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 당연히 포함을 해서 영장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그 죄목은 다 달라요.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폭력 행위 그리고 또 모욕 행위로 이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런 폭행과 폭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따져보니 여러 가지 범죄가 됐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바로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에요. 영장 청구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경찰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런 거죠? 검사한테 신청을 한 것이고요. 또 검사가 판단을 해서 정말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또 사실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명희 이사장이 구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 얘기만 일단 들었기 때문에 이명희 사장 쪽의 얘기를 저희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발부가 될 것 같으세요? 경찰에서도 영장 청구를 신청을 할 때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수사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훨씬 그게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구속 영장의 어떤 필요성만을 고민할 수는 없는 것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저번 뭐 조현민 전 이사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처럼 너무 무리한 수사였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경찰에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은 아마도 이 이명희 이사장이 본인의 혐의 자체를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예 CCTV 영상에서 본인의 어떤 폭행 장면이 나온 그 혐의만을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습폭행이나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수사에 있어서 본인이 대부분 다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진술을 부인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아마 중요하다라고 본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일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게 중요한데 뭐 지금 현재 대한항공 본사나 이런 데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인터뷰 내용 이런 걸 보게 되면 누군가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큰 돈을 내고 회유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본인의 어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과 바로 이렇게 증거 인멸, 피해자를 회유하는 이런 점들을 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로 봅니다. 네. 조 회장 그 자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경찰이 이제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거는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구속되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자신 있게 영장을 신청한 것을 볼 때 경찰에서도 뭔가 수사를 충실히 해서 잡아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다시 이제 경찰 발부되지 않고 또는 네. 그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명을 불러서 수사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하는 또 비판이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아 씨가 또 소환이 돼요? 어디로 소환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관세청입니다. 다음 달 4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포토라인 앞에 아마 또 서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계속 밀수 문제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으로부터 뭔가 개인적인 물건을 계속 이 정상적인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밀수한 혐의들을 받아왔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첫 타자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된 것 같은데 관세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나머지 일가 그러니까 이명희 이사장이나 여동생인 조현민 전 부사장까지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6월 4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세청 내에서 무슨 혁신 TF가 있나 보던데 거기서 이것도 뭐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예. 강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그 사회 지도층들 VIP들이 입국할 때 세관 검사를 똑바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편하게 하거나 간단하게나 이러면서 일정 부분 고액 쇼핑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계층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걸러지지 않고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항공사 의전팀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갖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마치 비행기 뭐 화물기나 항공기 부품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속여서 그런 것들도 다 제대로 이제 검사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검사 끝난 VIP 소함을 대신 운반해주는 과잉 운전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려면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TF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실제 이게 잘 되고 있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비난과 비판이 있으니까 관세청이 이게 뭐 나서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요.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BBC에 예, 좀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BBC 코리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부기장 2명과 승무원 3명, 총 5명이 저렇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직접 총수 일가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실제 주변에서 보고 들은 어떤 그런 겪은 걸 털어놨는데요. 그러니까는 부기장 말은 그거예요. 비행기 꼬리에 새겨진 태극마크 정말 나 기장이 너무 그러니까 조종사가 너무 되고 싶었고 조종하면서 저 태극마크 꼬리에 있는 그걸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사실 너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승무원들 역시 마찬가지고 이명희 이사장 난동 영상을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이제 대한항공 다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명희 이사장 영상에 나온 행동은 거의 뭐 일상적인 행동이다. 총수일가 횡포에 충격을 받아서 퇴사하거나 쉬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조현민 전무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조현민,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이 조 전무가 차장과 부장 시절에 자신의 담당 임원에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급자에게 너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라면서 부하 직원이 아니라 상급자들한테도 이렇게 폭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외신에다가 대한항공 직원들이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를 뭐 좀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좀 우려가 됩니다.